안녕하세요. 육아육묘의 캐코 양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사실상 해답을 아는 상태에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극 중에서 누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엄마가 야채와 고기를 골고루 먹으라는 좋은 얘기를 해도 고기만 싹 비우는 게 우리죠. 야채 먹으라고 계속 잔소리하면 소화불량 생기겠다며 부모님 피해 자리를 뜨는 일도 많습니다.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굳이 의자 위로 올라가서 위태롭게 서서 탁자 위에 별것도 아닌 걸 만져보겠다고 용 쓰는 걸 보면 아니 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지? 생각에 위험하니 내려와 하면 듣는 척도 안 하니 바로 들어서 바닥에 내려다 놓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서 집안의 평화가 무너집니다. 사실 이때 문제는 말귀를 이해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모르는 저에게 문제가 더 크지만 와이프가 아니 애는 왜 올리냐면서 지적하면 저는 또 아니 그럼 애를 위험하게 내버려둬? 라고 하면서 확전이 되는 게 다반사죠.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돌이켜보면 딱히 확실한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본인에게 정당성을 강하게 부여합니다. 내가 아닌 저놈이 문제였네.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다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죠. 아래 직원 괴롭히는 상사 중에 몇이나 소시오패스겠습니까? 대부분 자신만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급자를 조지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가 사람들을 더 오래 붙잡아 놓고자 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다 보니 제가 재테크나 국제정세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계속 그쪽 내용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채널을 구독하거나 본다면 알고리즘은 대부분 그쪽 관련 컨텐츠로 제 유튜브 창을 도배시켜 버릴 겁니다. 그때 우리 중 대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니 아무 생각 없이 이어서 시청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검증 불가능한 확증 편향을 가지기 쉽습니다. 어느 누가 유튜브가 노출시켜주는 내용에 의문을 품고 나는 반대쪽 의견 혹은 국제정치가 아니라 연예기사를 찾아볼 거야 하면서 굳이 관심도 호감도 없는 걸 검색해서 찾아볼까요? 최근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접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아예 단절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소리를 하는 자는 매국노나 친일파나 빨갱이로 딱지 붙이고 나는 최소한 애국자라고 인식하죠. 그때부터 생각이 다른 자와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 매국노랑 무슨 대화를 하나요? 때려잡아야지. 대화하는 시간보다 뚝배기 깨는 시간이 더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지만 내가 참는다 하면서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악플만 답니다. 결국 나와 다른 쪽은 제정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기 쉽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앞뒤 꽉꽉 막힌 인물이나 당장 자신의 이익에 매달린 사람이 사실은 나였는데 나는 모르는 상황이 보통 사람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만 예외가 아니라 나도 예외가 아닌 거죠.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뭘 해오면 와 우리 애기 이렇게 똑똑하고 작은 것에도 놀라워하는 상황도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시작일 수 있고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이에게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 라는 건 부모 마음이 급하다고 애를 달달 볶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근시안적인 사고를 보였고 전에 언급한 루시드라는 전기차 회사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회사가 잘 된 이유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그래 내 선택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존버했다가 투자금의 70%를 날리는 위험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급발진하게 만드는 말 중에 맞는 말이 많았음에도 당장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서 격해지고 대상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바로 화내서 이 불편한 상황을 당장 모면하고 해당 내용에 저항하고 일부러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라는 장르가 사실 공포 영화나 스릴러보다 죽는 사람이 많음에도 편안하게 보는 이유는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저 주인공처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야. 라는 인식을 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난 영화 시작 2분 만에 총 맞고 죽는 엑스트라라는 인식을 가지면 전쟁 영화 자체를 못 보겠죠. 세상 그렇게 무서운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현실 부정하면서 즐기는 컨텐츠가 전쟁 영화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가장 크게 때려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나는 로또에 당첨되실 위대한 인물이다 하면서 미리 1등 금액 정도 가불해서 팡팡 쓰는 사람 없잖아요. 투자할 때 기대 수익만 보지 말고 실수했을 때 어디까지 나락을 가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